뒤에 잘 들리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매스웍스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김종훈 부장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과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매트랩 시뮬링크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일단 ADAS,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일단 여러분들한테 직접 질문을 드리면 부담스러우시니까 제가 좀 자문자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율주행이니까 주행을 위한 제어가 먼저 선뜻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원래 제어기 설계는 시뮬링크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죠. 그래서 제어기를 먼저 살펴보면 자, 제어기 모델을 만들고 차량에 다이나믹스를 붙여서 현재 개발자가 가진 제어 알고리즘이 컨셉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의 샤시 시스템 혹은 기타 차량 전장 시스템하고 다른 점이 제어에 필요한 센서의 입력이 그 형태와 복잡함, 형태의 복잡함과 양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센서를 이용해서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에서 제어 알고리즘의 컨셉이 타당한지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 나면 알고리즘에 양산성을 부여를 한다거나 디테일을 더한 다음에 ISO 26262에 기반한 알고리즘을 검증을 수행한다든지 아니면 오토사를 적용한다든지 하는 일반적인 MBD 워크플로우가 따라 붙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센서로부터 입력이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는 그 입력을 만들어주는 주행 환경 인지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또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혹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서 라이다, 레이다, 초음파, GPS, IMU 여러 가지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하고 이 센서들에 따라서 전혀 다른 종류의 센서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해서 개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또한 다수의 이종 센서를 이용해서 차량 주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센서 퓨전 알고리즘에도 상당히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흔히 마주치는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전혀 다른 센서를 위해서 전혀 다른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죠.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서 각 부분에다가 투입을 하면 좋겠지만 심지어는 그 사람을 뽑고 싶어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각각의 알고리즘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 없어도 빨리 구현해두는 이런 프로토타이핑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디자인을 해서 구현을 해서 디플로이 하는 환경까지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기왕이면 멋있게 이렇게 시각화를 하면서 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인지와 제어 사이에는 기존 차량 전장 시스템에서 볼 수 없었던 부분이 플래닝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패스 플래닝은 복잡하고 다루는 데이터 사이즈도 크고요. 피드백 루프가 있어야 검증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퍼셉션과 제어기 요 중간 정도쯤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현해야 할 여러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존재하고 검증의 중요도도 굉장히 높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각 부분들이 완성되고 나면 이를 통합한 다음에 시스템 레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차 시험 이전에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로 합니다. 이 점 역시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설명이 나오면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해야 할 일들, 이슈들이 쭉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제어로 돌아가서 그러면 어떤 일들을 갖다가 실제로 많이들 하는지 다시 보면 제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차에서 데이터도 받고 시뮬레이터로 테스트도 해보고 차량 다이나믹스 모델도 붙여보고 아니면은 다양한 제어기 형태들을 갖다가 테스트해보고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오늘 좀 더 자세히 볼 부분은 간단하게 구현하는 시뮬레이션 환경과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러, 그 다음에 자동 리그레션 테스트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지금 하이퍼링크를 갖다가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해두었으니까요. 그 자료를 갖다가 나중에 자료가 나가면 PDF로 나가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2년 전에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툴박스가 처음 출시됐을 때 저희가 간단하게 센서 퓨전이나 제어기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드라이빙 시나리오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런 기능을 갖다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주변 물체 등 이제 차량 주변 환경을 간단하게 모델링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센서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할 필요 없이 이제 트래커나 제어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서 로우 레벨의 센서 프로세싱 없이 그 상위단을 갖다가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을 갖다 구성해서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의 단점이 비교적 간단한 컨셉인데 비해서 구현을 하려면 환경 구성을 위해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해야 됐었습니다. 매트랩으로 코딩해야 된다는 점이 단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A에서 이 드라이빙 시나리오 제너레이션이 앱이라는 형태로 GUI를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 주변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한 다음에 뭐 차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물체나 센서 모델 같은 것도 이렇게 뭐 드래그 앤 드랍 같은 걸로 이렇게 쉽게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뭐 오픈 드라이브 파일 같은 것들을 외부의 지도 맵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도로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을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의 난이도를 더욱 낮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능은 아니지만 2019A 버전에서는 앞의 기능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흥미로운 예제를 이런 형태로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자, 차량 시험 데이터로 자동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만드는 그런 예제입니다. 자, 차량 시험을 하다가 갑자기 이상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내가 실험실에서 똑같이 재현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GPS 정보를 근거로 해가지고 맵에서부터 로드 네트워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차의 움직임도 결정을 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센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얻어진 주변 물체의 움직임을 갖다가 추가를 여기다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해당 구간의 주행 상황을 이제 기존에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정보들을 이용해서 가상 테스트 시나리오로 재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차량 시험 중에 발생된 문제의 원인을 갖다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소프트웨어를 검증했을 때 요 이슈만 딱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파라미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다가 또 이슈가 제대로 해결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 환경을 꾸미는 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검증을 해야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내 알고리즘을 모델링을 하고요. 차량 모델과 테스트 시나리오를 붙여서 이 모델에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테스트 시나리오 파라미터를 변경해 가면서 다양한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코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드 생성을 하고 나면 MBD 검증 프로세스가 익숙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기존의 모델의 비헤이비어와 여기서 생성된 코드가 거동하는 비헤이비어가 동일한지를 갖다가 보게 되죠. 보통 동일성 검사, 이퀴벌런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인도로, 프로세서 인도로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툴박스에서는 AEB, 오토매틱 이머전시 브레이킹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예제를 이용해서 이 전체 과정을 갖다가 다 예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알고리즘 모델링, 테스트 시나리오 개발 및 테스트, 코드 생성, 실 테스트를 통한 동일성 검사까지 전반에 관련된 거를 갖다가 한 개의 예제란에다가 다 포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웹상에서도 해당 예제 파일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왕 예제가 언급된 김에 다른 예제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 예제는 모델 프리딕트 컨트롤, 즉 MPC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양산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MPC가 이제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이미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컨트롤이나 레인 키핑 같은 기존에 좀 낮은 단계의 ADAS 어플리케이션들인데 뭐 기존 PID 제어기를 갖다가 개인 스케줄링으로 확장해가지고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만 뭐 어쨌거나 MBC 툴박스에서 이 두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 차량의 종방향 제어기, 한쪽은 횡방향 제어기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두 개를 통합을 해서 한 개의 제어기로 종횡 방향을 통합해서 제어하는 제어기 예제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곡률이 좀 이제 큰 도로에서 차속을 줄이면서 곡률을 통과를 하면 이제 횡가속도를 갖다가 좀 제한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종횡 방향을 동시에 제어하는 이런 제어기고요. 저희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MPC 블럭 같은 경우에는 코드 생성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MPC 블럭 같은 경우에는 코드 생성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임베디드 시스템에다가 실제로 넣고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MPC 제어기 이외에도 이제 트렌드는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깥쪽 데모 부스에서 강화학습을 통해서 레인키핑을 하는 데모도 지금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아까 예제 설명하기 전 이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단일 테스트의 형태였습니다. 하나의 모델에 한 개의 테스트를 붙여서 어떻게 뭐 테스트를 해보고 코드 생성하고 C를 갖다가 한다 그러면 이제는 완성된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 각각의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요. 그 요구사항을 갖다가 각각 링크를 하고요. 이 링크 하나하나마다 각 요구사항 하나하나마다 수백 수천 가지의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갖다가 테스트 결과를 그래프 혹은 기타 형태로 확인한 후에 테스트 결과를 문서로 만드는 작업, 이런 작업들도 여러분들 하셔야 되죠. 아시다시피 개발 과정 중에 처음에는 창의력을 필요로 하지만 나중에 양산 단계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지구력, 엉덩이 힘이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된 테스트 때문에 엔지니어가 쉽게 지쳐서 나중에 소프트웨어 품질 문제를 가져오는 경우도 존재를 하는데, 이 과정을 좀 더 손쉽게 우리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된 테스트 시나리오를 한 군데로 모아서 자동으로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뽑아주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시뮬링크 테스트고요. 그 시뮬링크 테스트에 관한 예제도 A, B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제를 갖다가 저희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뮬링크 테스트는 사실 요 바로 다음 세션에서 저희 매스웍스의 홍혁기 부장님께서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시뮬링크 테스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세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어는 이 정도로 하고요. 주행 상황 부분에 대해서, 주행 상황의 인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복잡한 주행 상황에 대해서 뭐 이거를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면 시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각화는 나의 메인 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죠. 그래서 시각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딥러닝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블링 작업도 해야 되고, 센서 퓨전, 카메라, 라이다 프로세싱 알고리즘, 뭐 또 딥러닝 네트워크 설계, 쿠다 코드 뭐 코딩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요, 센서 데이터 레이블링, 센서 퓨전, 라이다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에 관련돼서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옆 트랙에서 딥러닝에 관련돼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릴 건데, 혹시나 놓치신 분들 계시면은 저희가 비디오 클립이 나중에 웹상으로 올라오니까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센서 데이터 레이블링입니다. 이 기능 역시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툴박스가 처음 출시되던 2017A에서부터 지원을 하던 기능입니다. 그래서 차량이나 보행자를 위해서 바운딩 박스를 칠 수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차선을 위해서는 뭐 레인을 갖다가 선으로 이렇게 레이블링 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면 세멘틱 세그먼테이션을 위해서 영역을 지정을 한다거나 픽셀 레벨로 이렇게 레이블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9A에서는 이런 레이블에 좀 더 풍부한 정보를 담고자 레이블 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어트리뷰트에 담게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차량이라는 상위 수준의 레이블이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뭐 브레이크 등이 꺼졌다, 켜졌다 이런 것과 같은 차량 레이블에 종속되어 있는 서브 레이블을 갖다가 또 생성을 해서 같이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링 앱은 단순히 레이블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의 환경을 제공하는 게 이제 다가 아니고요. 레이블링 작업을 자동화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방법은 인터폴레이션 방법입니다. 시간 구간을 정하고 그 구간 내에 몇 번의 수동 레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이는 자동으로 인터폴레이션 하는 형태로 레이블을 구성을 해주는 형태인데, 실제 산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을 이용하면 매 프레임마다 레이블링을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레이블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주기적으로 레이블링을 하더라도 그 내부의 프레임에 대해서 레이블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ACF 디텍터 혹은 딥러닝 디텍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디텍터를 이용해서 레이블을 갖다가 뽑아낸 다음에, 이건 사실 디텍터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사람이 다시 디파인을 해주는 단계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디텍터를 이용해서 캔디데이트, 레이블의 캔디데이트를 좀 더
손쉽게 얻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옵티컬 플로우 방식입니다. 레이블 내부에 포인트 피처를 추출한 다음에 그 포인트 피처의 집합을, 조합을 갖다가 뭐 루카스 가나데 같은 포인트 트래커를 이용해서 트래킹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레이블을 따라가는 게 보이고요. 예,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쉽게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 외에도 여러분들이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매트랩으로 코딩을 하셔서 여기다가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게 다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매트랩 코드를 여기다 붙여서 GUI 형태로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센서 퓨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센서 퓨전의 경우에는 역시나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툴박스가 처음 출시됐을 때 이제 멀티 오브젝트 트래커라는 형태로 이제 이 기능을 갖다가 처음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인 뭐 어소시에이션 알고리즘인 GNN과 그다음에 칼만 필터를 조합해 가지고 한 줄로 딱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간단하게 이런 멀티 오브젝트 트래커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했고요. 물론 사용자가 여기 안에서 필터를 리니어 칼만 필터를 쓸 건지, 언슨트 칼만 필터를 쓸 건지,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정하실 수 있고 필요한 파라미터들도 다 조정하실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한 수준의 뭐 좀 낮은 수준의 ADAS 시스템들, 뭐 레벨 2 이하의 ADAS 시스템을 위한 센서 퓨전 알고리즘으로는 뭐 손색이 없는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이미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B부터는 저희가 센서 퓨전 트래킹 툴박스라는 걸 출시를 하면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뭐 훨씬 더 복잡한 환경에서 동작을 하죠. 그래서 뭐 교차로 같이 사람과 차가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데서도 안정되게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차세대 트래킹 알고리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IMM, JPDA, MHD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하게 되고요. 여기에 19A에서는 바운딩 박스 형태의 그라운드 트루스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트래커가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 잘 동작하는지를 이제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매트릭을 계산할 수 있는 몇 가지 함수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트래커를 설계,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검증까지 해볼 수 있는 걸 다 매트랩이라는 한 환경 내에서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번 세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예제는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입력받은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이동 물체를 찾아내고 그 물체를 트래킹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툴박스에 포함되어 있는 예제고요. 상당히 프랙티컬한 예제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각 물체는 X, Y, Z, 그 다음에 뭐 길이, 높이, 폭을 가지는 바운딩 박스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를 트래킹하려면 일단 먼저 물체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물체를 찾는 과정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관심 가는 영역, 즉 ROI만 먼저 추출을 해냅니다. 그 점들을 뜯어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라운드 면에서 점들을 피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피팅한 면에 속하는 점들은 그라운드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반대되는 남아있는 면에 피팅되지 않은 점들은 물체로서 우뚝 솟아 있겠죠. 그래서 이 물체들만 따로 뜯어내면 실제 물체가 되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물체들을 갖다가 이 점들을 갖다가 남아있는 점들과의 거리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가까이 있는 점들을 군으로 묶습니다. 그걸 클러스터링이라고 하고요. 이 각각의 클러스터를 이제 바운딩 박스로 엮어나가는 작업을 하게 되죠. 자, 말로 설명해서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게 되면요. 자, ROI 크래핑하는 부분, 그라운드를 제거하는 부분,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하고 바운딩 박스를 만드는 부분이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인데 저희가 상위 레벨의 펑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몇 줄 안 되는 코드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동작을 시켜보면 처음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받으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나무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고 뭐 그라운드도 보이는 것 같고 뭐가 있지만 실제로 정작 차는 잘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먼저 ROI를 갖다가 뭐 폭 방향이나 높이 방향으로 좀 제한해서 ROI를 뜯어내보죠. 자, 그리고 났더니 이제 도로와 물체 같은 것들이 살짝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라운드를 피팅을 해서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도로 위에 차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죠? 클러스터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라운드에 있던 점들이 원래는 그라운드에 있던 점들 때문에 모든 점들이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라운드를 제거하고 나니까 각각의 물체에 속하는 점들이 딱 분리돼서 나타나죠. 이제 거리를 기준으로 클러스터링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운딩 박스를 치고서 클러스터링을 하고 마운딩 박스를 친 다음에 각각의 클러스터에 속하는 점들이 너무 개수가 적은 경우에는 노이즈라고 보고 재거래를 해버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내가 관심 가는 물체들만 딱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런 결과들을 이용해서 이제는 트래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는 트래킹 알고리즘으로 칼멜 필터에서 트랙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서 거동 모델로 두 가지를 한번 써볼 겁니다. 하나는 컨스턴트 벨로시티 모델이고 하나는 컨스턴트 턴 레이트 모델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갖다가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한쪽이 더 높은 확률을 가지게 되면은 추정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쪽이 있으면 그쪽으로 선택을 하게 하는 매 샘플 타임마다 바꿔서 트랙을 지정을 하는 인터랙팅 멀티플 모델이라는 즉 IMM이라는 필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IMM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JPD라는 트래커를 같이 이용을 해서 혼잡한 교통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트래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겁니다. 효과는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코드의 아래 화살표에서 보시면 센서 퓨전의 트래킹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함수인 트랙 JPDA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트래커 오브젝트를 정의하게 되는데 그 오브젝트 정의하는 옵션을 갖다가 쭉 살펴보면은 내부에서 사용할 필터는 위에 화살표에서 표시한 것처럼 IMM 필터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 코드를 갖다가 한번 돌려보면요. 자, 분홍색으로 보이는 점들은 이제 각각의 포인트를 갖다가 색으로 표현해 놨는데 분홍색으로 보이는 점들은 그라운드고요. 하늘색은 기타 배경, 주황색은 물체, 그리고 녹색의 바운딩 박스는 트래킹되고 있는 바운딩 박스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한번 쭉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트랙 T4라는 게 이제 차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이제 직진 주행을 하고 있을 때는 컨스턴트 벨로시티 모델이었다가 이게 확률이 더 높아서 컨스턴트 벨로시티 모델을 사용을 하다가 차선을 바꾸기 시작하면 컨스턴트 턴 레이트 모델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컨스턴트 턴 레이트의 확률이 높아지면서 컨스턴트 턴 레이트 모델을 사용하고요. 다시 직진 주행을 하기 시작하면 컨스턴트 벨로시티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마다 더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모델을 갖다가 사용을 하는 게 바로 IMM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트랙의 안정도를 높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자율주행 차량과 멀리 떨어져 오고 있는 두 트랙이 있습니다. 두 물체의 트랙이 있는데 T97과 T44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뜩이나 해당 물체가 지금 제 차하고 멀어서 포인트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판국에 두 물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순간 가까워지다가 아예 잘못된 어소시에이션 때문에 두 개의 트랙이 하나로 뭉쳐져 버립니다. 뭐 기왕이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굉장히 다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보통의 뭐 디텍션, 트래커 간의 어소시에이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T97 트랙을 지워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트랙이 발생된다 그러면 그 트랙을 이렇게 컨펌할 때까지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제어기 쪽에서는 물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제에서는 JPDA 트래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모든 어소시에이션 가능성을 이벤트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로 기존에 있던 트랙을 갖다가 복구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어소시에이션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빨리 트랙을 복구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트래커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충분히 검증이 되고 나면 타겟에서 트래커를 돌리기 위해서는 C나 C++ 코드 형태로 생성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코드를 생성해 보면 매트랙 코더 앱을 갖다가 눌러서 켜봅니다. 그래서 자, 내 코드에 이름을 적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입력을 갖다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코드 생성을 하면 코드가 발생이 될 거고요. 자, 매트랙 코드에서 어떻게 C 코드로 생성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은 트레이스 코드 버튼이라는 걸 누르시면은 매트랙 코드와 생성된 C 코드를 양옆으로 비교를 하면서 이 코드가 어떻게 구성이 됐구나, 어떻게 생성이 됐구나를 보실 수 있고요. 나중에 코드 생성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렇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나중에 실제 여러분의 시스템에서 사용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까지 표시가 결과창에 나타납니다.
자, 이 예제에서 사용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이 출시가 된 지가 벌써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얘가 한 가지 단점이 있었던 게 코드 생성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A에서는 이 기능에 대해서 코드 생성을 지원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트래커들도, 다양한 트래커들도 다 코드 생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패스 플래닝 단계에서도 많은 내용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크게 두 가지 HD 맵을 임포트하는 것과 패스 플래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툴박스에서는 이번 버전부터 외부의 맵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으로 지도업체로 유명한 히어사의 HD 맵을 갖다가 임포트 받아가지고 시각화하고 거기에 내부에 있는 도로 네트워크, 차선 정보, 제한 속도,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다 가져오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애석하게도 저희가 알기로는 히어 HD 맵이 국내에서는 별로 그렇게 데이터가 없는데 점차 뭐 올해부터 확충이 된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서 취한 GPS 데이터하고 카메라 정보를 시각화하는 구입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해당 시간 차량의 위치를 히어 HD 맵 위에 과거 궤적과 함께 표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GPS 신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이 도로에서의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다가 뽑아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경로 플래닝 같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트라이얼 라이센스를 갖다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로컬 패스 플래닝 같은 경우에는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툴박스에서 RRT 스타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일반 뭐 공장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로봇과는 틀리게 조향각에 의한 컨스트레인트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패스 플래닝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동 주차 발렛 파킹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실제 저희가 제공하는 RRT 스타 메소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주차장 맵이고요. 주차장 맵에서 충돌을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차량의 폭방향 크기를 갖다가 고려해서 맵을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 곳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트 맵이라는 걸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패스 플래닝 RRT 함수의 코스트 맵과 그 다음에 기타 플래닝 관련된 파라미터를 입력해서 경로를 갖다 계획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경로를 몇 개 구간으로 나눠서 구간별로 RRT 스타를 적용해서 문제의 복잡도를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로는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RT 스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트랩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시뮬링크 버전으로도 예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RT 스타 펑션 같은 경우에는 블럭으로 저희가 제공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트랩 펑션 블럭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안에서 이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패스 플래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성된 경로를 바탕으로 해서 종행 방향으로 제어하는 제어기까지 같이 달려 있습니다. 스탠리 메소드라는 제어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드백 루프를 만들기 위해서 3자유도의 바이시클 차량 모델까지 추가를 해서 전체 생성된 경로, 경로가 생성되는 것과 생성된 경로를 추종해서 원하는 위치까지 따라가는 것까지 저희가 시뮬링크로 예제를 만들어 놨고요. 다행히도 이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을 구현하시기가 굉장히 복잡해서 C코드 생성이 굉장히 간절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다행히도 이 부분도 C코드 생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C코드 생성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시스템 각각의 파트들이 개발이 되고 나면 시스템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에 관련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 로스하고 언리얼 엔진 기반으로 3차원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에 로보틱스 시스템 툴박스라는 게 처음 나와가지고 매트랩 로스 혹은 시뮬링크 로스 간의 연결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뭐 릴리즈를 거듭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개선을 하고 뭐 많은 고객들이 이 기능을 사용을 하고 계신데 뭐 혹시 오토웨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오토웨어는 오픈 자율주행 플랫폼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오사카 대학의 뭐 타쿠야 아즈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오토웨어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는데 시뮬링크 로스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자료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실제 한 달 뒤에 일본에서 매트랩 엑스포가 또 열릴 예정인데 거기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로스 인터페이스에 관심 있으신 부분은 이 링크를 통하시면은 학습에 관련된 비디오 시리즈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로스라는 좋은 통합 방법도 있지만 복잡한 외부 소프트웨어를 연결을 하게 돼야 되죠. 근데 이런 거 없이 나는 매트랩 시뮬링크 내에서만 이런 작업들을 모두 다 끝내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우리는 드라이빙 시나리오 제너레이션이라는 걸 갖다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간단한 테스트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방법을 봤는데 얘는 시스템 통합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센서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는 게 아니라 센서 프로세싱을 한 그 다음 결과물을 주기 때문에 시스템 통합을 하기가 좀 어렵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데이터를 갖다가 차로부터 받아서 걔를 갖다가 이제 검증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퍼셉션 알고리즘은 할 수 있지만 제어기를 붙이면 피드백 루프를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나 시스템 레벨에는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전체 알고리즘에 대한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를 위해서 굉장히 정밀한 3차원 시뮬레이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클 다이나믹스 블락스에서 언리얼 엔진과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차속과 조향 제어를 갖다 통해서 충돌 없이 차선을 따라가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량 전방의 이미지를 이제 받아가지고 센서 프로세싱을 하는 비전 알고리즘을 매트랩 펑션 블락을 이용해서 시뮬링크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제어하는 부분은 시뮬링크로 만들었고요. 자, 피드백 루프를 만들기 위해서 비클 모델도 시뮬링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리얼 엔진 인터페이스를 붙였죠. 자, 그래서 돌려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게 언리얼 동작 뷰어고요. 상단에 있는 게 그 뷰어에서 카메라 센서를 달아서 거기서 이미지를 캡처해 온 화면이고요. 거기에서 레인 디텍션 결과와 비클 디텍션 결과가 적절하게 나타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차량 제어 결과가 나타나고요. 자, 그림에서도 차선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차속 간의 거리를 잘 유지를 해서 제어가 잘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의도한 대로 잘 동작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시스템 레벨에서 퍼셉션, 제어기까지 통합해서 아니면 패스 플래닝 같은 게 있으시면 그것까지 통합해서 시스템 레벨에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ADAS와 관련된 기능들이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업체에서 말씀드린 기능들을 사용해서 결과물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스타트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인 보이지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지 같은 경우에는 시뮬링크에서 MPC 컨트롤러를 설계를 한 다음에 로스하고 연동을 해서 실제 차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나중에 실제 코드 생성을 해서 실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작년에 보고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리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베오니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개발된 센서의 정확도를 갖다 필드에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자기네 센서를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이때 포인트 클라우드 프로세싱, 딥러닝 하는 것들을 저희 제품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구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포드에서는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라이다 센서 모델을 갖다가 언리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SA 논문으로 발표를 하신 바가 있어서 나중에는 이걸 이용을 해서 지금 열심히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시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자 그러면 굉장히 이번 달에 나온 따끈한 정보입니다. 보시면 오토웨어하고 매트랩 시뮬링크 간의 연동을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갖다가 좀 더 쉽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저희 쪽에서 개발한 건 아니고요. 오토웨어 진영에서 이제 이렇게 오토웨어 툴박스라는 거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 시스템 툴박스에 로스 연동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샘플 예제들을 이용해서 오토웨어를 돌려보시거나 로스 기반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어 인지 계획과 관련돼서 새로운 기능들을 갖다가 제가 쭉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상위 수준에서 통합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보여드리기 못했고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풀기 어려운 이슈들을 갖다가 좀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단서를 찾아가시기를 좀 희망을 하고요. 뭐 여기서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좀 찾아오시면은
저희가 좀 같이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